생각 독서를 반복에 의해서 능력을 키운 상태에서 메모 독서로까지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약할 때 책 읽으면서 제가 메모 독서 하라는 건 요약하라는 거잖아요. 요약할 때 힘들어하지 않아요? 와, 그거 요약하는 방법을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한테 맞게 요약을 해야 되는데 저희 때는 선생님이 주입식 교육이어가지고 자, 선생님이 요약해 줄 테니까 적어 라고 해가지고 적은 거예요. 맞아. 여기 별표, 그냥 돼지꼬리 땡땡 뭐 이렇게 하면서 딱. 사실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심지어는 요새는 아이들이 쓰는 거 귀찮아한다고 다 프린트로 나눠줘.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제로 요약하는 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요약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책을 읽는데 요약을 하세요 그러면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내 요약이 맞나요? 내가 요약이라고는 했는데 확신이 안 들어.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메모 독서법은 자, 생각의 이음에 의해서 자기에게 남은 부분만 메모를 하는 것입니다. 메모는 어떻게? 극단적 요약 수준을 하는 겁니다. 책이 거의 대부분이 한 개의 장이 50쪽 전후로 돼 있어요. 책을 무려 10쪽을 읽고 한 줄만 쓸 수 있어. 키워드 3개 쓰면 한 줄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10쪽 읽고 또 한 줄. 얘를 300쪽짜리 책이라고 치면 한 권을 읽은 다음에 우리가 메모가 몇 줄 나온다? 30줄. 무슨 얘기냐면 책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건 자기 마음대로거든. 자기 마음대로인데 5줄 쓴 게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엄청 잘 읽었다는 걸 의미해요. 요걸 경험하면 아, 요약에는 답이 없구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답이었구나.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쓴 5줄을 가지고 자기, 그걸 서사라 그러는데 자기 스토리를 엮어서 말을 한다니까? 제가 해볼까요? 와. 내가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읽었더니 공동체 감각이라는 엄청 중요한 철학적 개념이 나오는데 그것을 하려면 자기 수용을 해야 되고 타자 신뢰를 해야 되고 결국은 그럼 우리의 삶의 철학이 타자 공헌적 삶으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아들러를 빗대서 키시미치로라는 학자가 이야기를 했단다 얘야. 제가 오늘 얘기한 눈운동 독서, 생각 독서, 메모 독서까지. 자, 책을 읽었어요. 메모를 통해서 각인시켰어요. 자기 것으로 소화가 됐어요. 그걸 말로 했어. 방법 자체가 너무너무나 우리를 성장시키게 하는 기가 막힌 것들이 그 안에 다 우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 요즘에 독서 후에 토론을 하는 모임들이 좀 정착을 하고 있대요. 아이들도 이런 토론 같은 문화들이 좀 공부할 때 여기 이제 발전시키는데 좀 도움이 될까요? 엄청. 여러분들 집에서 자제분들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이 책 읽는 방법 이걸 아이들한테 좀 꼭 익혀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아이들 책 읽는 거 힘들어요. 이 아이들은 쉽고 재밌는 책, 막 해리포터 이런 거 보면은 왜 그런 걸 보니? 고전 명작을 읽어야지. 위대한 개츠비 이런 거. 부모님들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라 이렇게만 하시고요. 동화, 전집 이런 거 사주는 거 여기에서 그치신단 말이죠. 이거 말고요. 책을 다 읽은 아이에게 무슨 내용을 읽었는지, 이야기가 어떻게 이해됐는지 이런 것들을 꼭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책을 읽은 다음에 자기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그래서 생각의 깊이를 더 깊게 하고 그다음에 가끔씩 나 혼자 알고 있기가 뭐하니까 자랑도 좀 해야지 하고 글 좀 쓰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얘기한 이 습관이 몸에 붙은 아이들은 문단별로 키워드로 요약하고 정리한 키워드를 합쳐서 이해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문 읽는 속도가 엄청 빨라질 거 아닙니까? 따라서 문제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겠죠. 얘는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져요. 선생님이 갑자기 내일 모레 120쪽 분량의 시험을 낼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 다 멘붕 상태죠. 다들 그런데 평상시에 읽고 키워드 찾아서 요약만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용이 완전히 자기 것이 된 학생들한테는 120쪽에 대한 분량이 그렇게 꼭 많은 분량이 아닐 수 있죠.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는 첩경이 저는 사실은 책을 읽고 요약하고 그다음에 글을 써보고 말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죠. 고등학교 때 이걸 하려면 너무 늦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강조를 하는 것이죠. 사실 근데 부모님들이 이 독서 습관을 먼저 들이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좀 더 신나서 할 수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먼저 나서서 해주시는 것을 권하고요. 자, 그게 여러 가지 상황상 안 돼. 그럴 경우에는 요즘에 독서 토론 프로그램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의 문해력이 문제라면요, 방과후 교육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 비교적 지금 잘 돼 있단 말이죠. 좋은 프로그램 선택하셔서 도움을 꼭 받아보시는 것,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됐으면 전략적 인간으로 자기를 성장시켜 가야 되는데, 그것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기록적으로 보면 계획하는 기록. 계획하는 기록하면 다 이제 귀가 쫑긋하시죠. 아침에 우리 플래너 써. 아침에 하루 계획을 세우는. 아, 하루 계획이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만 생각하고 그냥 아침에 오면서 뭐 어떤 게 있을까 그냥 스리슬쩍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지 그렇게 막 적거나 막 이런 정도까지 하진 않거든요. 예. 그냥 그러니까 계획을 아침에 플래닝을 하라 그러면 이게 우리 뇌리에 박혀 있어요. 8시부터 8시 반까지 뭐 하고 8시 반부터 9시 10분까지 뭐 하고 정말 빽하게 점심이 되면 어떤 생각이 올까? 난 역시 안 돼. 왜냐하면 아침에 세운 그 빼곡한 계획을 그대로 하는 사람이 전 인류에 한 명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쓴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인생 지도라는 거예요. 매월 한 번씩 내 꿈이 뭔지를 써보세요. 저는 어떤 거를 쓰냐면 자유로운 여행 작가라든지 200억 정도 규모의 재단 운영자가 되는 거, 이런 게 저희 꿈이거든요. 교수님 꿈이 뭔지 모르는데 당연히 모르죠. 비워두시면 안 되고요. 그나마 현재 그게 꿈이라고 생각되는 걸 쓰세요. 그 다음에 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5가지의 자기 삶의 영역을 나누라고요. 일도 2가지 종류의 일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관계 있죠. 제일 중요한 거, 가족.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는 거 어떻게 빼겠어요? 그 다음에 놀고 쉬고 여행 가는 거. 이렇게 영역을 나누셔서 내가 다음 달에 했으면 하는 거, 앞으로 했으면 하는 거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5개 미만. 요거 제가 매월 써요. 제가 말씀드린 계획이라는 거는 이건 이제 배에서는 좋다 한다 그러죠. 탈을 돌려서 배의 방향을,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방향과 현실을 부분 일치시키는 삶. 내가 내일은 뭘 잘해야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꿈의 방향과 관련된 뭔가를 하나 20분이라도 끼워 넣나? 이런 게 좋다지. 이걸 하지 않으면 자기 꿈하고 자기의 일상하고는 따로 놀지. 매일 꿈은 잊어버리고 매일 급박한 일만 열심히 하지. 자, 여기다 제가 한 가지 꼭 강조하는 게 있어요. 경영학에서 너무 많이 쓰는 용어죠. CSF라고. 핵심 성공 요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5가지를 세웠어. 어떤 사람을 10시에 내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만나기로 했어. 그러면 10시 누구 미팅 이렇게 써놨을 거 아니야. 거기다가 괄호치고 핵심 성공 요인을 써보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상품 얘기 절대로 하지 않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탁구를 쳐. 근데 백스윙도 힘이 엄청 들어가. 실제 잘 칠까? 아니 어느 포인트에 힘을 주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힘을 빼는지. 메시가 종일 그렇게 뛰면 죽지. 그러니까 결국은 플래닝을 하는 이유는 내가 오늘 힘줄 것을 1~2~3군데 발견하기 위한 거야. 걔를 발견하면 거기에다 더 힘줘. 핵심 성공 요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걸 아침에 하라는 얘기지. 와, 힘주기 위한 힘 빼기가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모든 행위를 할 때 우리가 핵심 성공 요인이라는 걸 제대로 생각하느냐, 이거를 여러분들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플래닝하는 것은 좋다, 방향성을 생각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특히 자기가 중점을 두는 그날의 일에 나의 핵심 성공 요인, 내가 그걸 할 때 힘줄 곳이 어딘지 얘를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메모가 지금 점점 엄청 디테일해져 가고 있네요.
그러면 인생 목표를 세웠어요. 당연히 월간 단위가 있고 주간 단위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한 달짜리 계획인데 여기에 제가 한 달 동안 할 일 중에 제가 생각하는 이번 한 달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들만 선택한 거예요. 예를 들어 여행 이후에 뭐 사진 이렇게 써놓은 것을 총 시간이 얼마나 드는지를 여러분들이 예측해 보는 거예요. 총 시간을 예측을 해놓으면 그러면 내가 며칠에서 며칠까지, 며칠에서 며칠까지, 며칠에서 며칠까지 얘를 설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얘를 했어. 그러면 17일이라고 쓴 거에서 23일까지. 여기는 뭐가 걸려 있어? 얘는 어디로 갈까요? 주간 계획 세울 때는 일로 가서 붙겠죠. 결국은 나의 주간 계획, 이것이 나의 아침의 플래닝으로 이월돼서 들어오는 구조예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하나의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한 번만 딱 하면 그 다음에 너무 쉬워요. 얘를 안 하면 뭔가 내 삶이 구조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오히려 불안해져요. 자, 이게 우리가 전략적 인간으로 슬렁슬렁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성장시키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제일 중시하는 거 한마디만 강조하면 기록은 노력이 아니라 습관이다. 기록은 습관이자 삶이다. 이런 얘기를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기록 습관이 자기다운 삶을 구상함과 동시에 우리는 엄청 지적이면서도 엄청 능력 있는 우리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으라고 저는 믿습니다.